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230 종목 캐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영동 파트너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어마켓 랠리 연장 순환매 다음 타자는 올여름 베어마켓 랠리는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담교 캐스터가 7월과 8월 코스피 외국인의 순매수 탑5 종목과 증권사의 관심주를 정리했습니다. 지난달과 이번 달에는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7월 FOMC 이후 긴축 속도에 대한 조정의 기대가 증시에도 반영되고 있는 건데요. 외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7월엔 약 2조 3,200억 원, 8월에는 1조 7,500억 원가량을 매수했습니다. 외인이 순매수한 코스피 종목 탑5를 알아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7월에 외인 매수 1위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한 달간 약 5,460억 원을 담았는데요. 6월까지 대규모 매도를 이어간 것과 다른 흐름을 보인 겁니다. 2위는 LG에너지솔루션, 3위는 SK하이닉스인데요. 글로벌 반도체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7월 외국인이 국내 반도체 투톱 매수에 나섰습니다. 내년에 메모리 업황이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4위는 현대차, 5위는 삼성 SDI인데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 업종에 외인의 매수세가 몰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외인이 순매수한 종목도 보시죠. 7월과 다른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매수 탑5 종목 안에서 제외됐다는 부분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외인 매수 1위에 올랐는데요. 약 3,970억 원을 담았습니다. 2위는 삼성 SDI, 3위는 현대차입니다. 4위에는 현대미포조선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8월 들어서 조선업종에 외인의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5위는 LG화학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가 전망되는 종목 중 하나죠. 외인은 이번 달 약 1,030억 원을 담았습니다. 7월과 8월 모두 외국인의 매수세가 시총 상위주, 수출 대형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권사가 제시한 8월 관심 종목과 업종도 보시죠. 삼성증권은 이번 달 미국 인플레 감축 법안의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 수혜 업종이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2차 전지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거나 향후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강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관심주로는 한화솔루션과 LG화학, 현대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한미약품을 제시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인플레 감축 법안의 최대 수혜 종목으로 꼽히죠. 태양광 사업 부문 실적 반등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한미약품이 바이오 업종의 주도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실적보다는 개별 기업의 파이프라인 임상 허가 그리고 출시 모멘텀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의 의견도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외인이 베어마켓 랠리를 이끌고 있다면서 외인이 순매수한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외인의 매수가 이어진 2차 전지는 글로벌 장기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자동차와 조선, 헬스케어를 꼽았는데요. 7월에는 외인이 통신주와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자동차를 선호했고 이번 달에는 조선과 헬스케어의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인의 매수 상위 종목 그리고 증권가의 8월 관심주 알아봤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이 베어마켓 랠리로 2,500선을 지키는 가운데 이 낙폭과대 업종을 중심으로 이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영동 파트너님, 최근에 이 순환매 장세 이어지는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시기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FOMC, 지난달이죠. 7월 FOMC 이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피크아웃, 둔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지수에 대한 반등 흐름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된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잠깐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7월 달에 발표를 했었던 6월 달에 CPI를 좀 보시게 되면 유가에 대한 급등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 부분 시장에다가 쇼크를 안겨줬다라고 하게 되면 7월 달에 발표한 CPI에 대한, 그러니까 8월 달에 발표한 CPI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유가에 대한 흐름들 자체가 110불대 중반대에서 움직였다가 이제 90불대 중반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는 안도 랠리를 작용할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FOMC 이후서부터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좀 시작이 될 수 있는 초입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금융시장에 대한 변화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워낙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높은 수치가 좀 나온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경로 자체가 상당히 좀 혼조세로 좀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FOMC 이후서부터는 인플레에 대한 둔화 부분들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속도 조절로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좀 의견이 합치가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승 랠리에 대한 속도 자체가 상당히 좀 빠르게 좀 나와주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앞서 언급드렸던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특히 국내 기업들에 대한 낙폭과대, 예.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발생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좀 빨라졌다. 그렇다고 되면 그 안에서 특징적인 종목군으로 좀 보게 되면 성장주 위주의 상승 구간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띄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브리핑에서 보셨습니다만 외국인들이 7월과 8월 달 매수한 종목군들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성격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앞서서도 FOMC 이후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 판단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이 네. 되고 나서 반등했었던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7월 달에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제 LG, 엔솔은 7월 달, 8월 달 다 같이 들어가 있었던 종목군들이니까 초기 구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반도체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장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상당히 좀 좋았었고요. 네.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군들을 제가 한 가지 정도 얘기를 좀 더 해드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7월 달 3주 이후서부터는 화학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도 상당히 그러네요. 좀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상당히 좀 좋았던 예.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7월 4주차 정도 들어서면서부터 좀 변화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네. 일단은 조선업종이 상당히 좀 강하게 글쎄. 좀 유입이 예. 됐던 그런 예. 이제 특징적인 좀 흐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3주차에 이어서 4주차에도 자동차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4주차서부터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안 움직여요. 네, 오히려 이제 IT 가전 쪽으로 넘어가면서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주가를 좀 끌어올리면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를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예. 쉽게 얘기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여줄 수 있는 반등에 대한 크기까지는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예. 8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이 흐름들 자체가 극명하게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서 언급드렸듯이 자동차, 특히 이제 이차전지와 완성차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에 대한 반등세는 8월 달 초반에도 이어지는 모습들이고 예. 현재까지도 좀 이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 부분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모멘텀적인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업종에는 계속적인 순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걸 우리가 예. 특징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화학업종과 IT 가전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특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요 대변수라든지 모멘텀적인 측면이 부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랠리에서는 예. 조금 소외될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순환매 장세가 이어진다고 했는데 뭐 이미 앞전에 오른 종목도 있고 업종들도 있고 아직 안 오는 업종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주목해야 할 업종 어떤 걸로 보시나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가장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아닌가. 그렇죠. 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 달러 기준으로 7,400억 달러고요. 우리나라 하나 기준으로는 970조 정도가 이 법안을 통과가 이루어지면서 예. 투자가 될 수 있는 금액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IRA 법안 통과로 인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섹터군들에 대해서 아마 순환매 관점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설령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종목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거나 아니면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섹터군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모빌리티 쪽이라든지 신재생과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가 다소 조금 아쉬운 모습들을 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IRA 법안의 기본적인 수칙 자체가 미국 내에서 생산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 어느 정도의 비율을 맞춰줘야지만 수혜를 입을 수 있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들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다소 조금 문제점이 발생을 예. 하다 보니까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조정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 현대기아차가 이 법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서 공장을 증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투자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보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들은 해결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에 따라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시장에서 상당 부분 호재로 인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2차 전지를 빼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2차 전지가 최근 들어서 이 법안 통과 이전서부터도 하반기의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평가가 좀 그랬죠. 이루어졌었거든요. 예. 그리고 해외 IB 같은 경우는 뭐 국내 LNF라든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까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국내 셀 3사에 대한 평가들도 너무나 우호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칩포 관련해가지고 반도체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 예. 과연 미국과 국내 반도체에 대한 수급 공백 자체가 과연 어느 섹터로 들어갈 것이냐. 그렇다고 하게 되면 미국과의 공조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2차 전지 포지션 자체가 너무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새롭게 그 비중 자체를 늘릴 수 있는 호재로서 기회로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좀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 2차 전지에 대한 성장 흐름들도 마찬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신재생 관련된 섹터군들은 안 볼 수가 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태양광 쪽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지역 자체가 워낙 투자 자체를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로 먼저 언급을 좀 해드리게 되면 유럽의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보시게 되면 한 2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글로벌 발전 비중 자체가 10%가 채 안 돼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유럽에 대한 스탠다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상당 부분 이 법안에 대한 이제 강력한 자구책을 좀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태양광 쪽에 대한 흐름들 자체는 뭐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풍력 쪽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리고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또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인사를 통해서도 원전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뭐 태양광과 풍력과 대비해서 뭔가 이제 수주 모멘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소 약한 섹터긴 하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의 시장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태양광, 풍력, 원전의 이 삼각고리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예.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들을 좀 보시게 되면 실적에 대한 개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도 2분기 실적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모빌리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자체가 너무 좋았던 상황들이었고 그리고 3분기에 들어서면서부터도 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완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이어질 수 있는 실적 부분들 그리고 모멘텀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하반기에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세 섹터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이 또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려면 외국인 못지않게 중요한 게 기관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8월 중순 이후에 기관들 수급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일단은 기관이 좀 아쉽습니다. 네. 네,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부분들은 너무나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기관들이죠. 이제 8월 중순까지 현재 지금 1조 원 정도의 순매도세로 좀 진행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다소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항상 그렇듯이 기관 수급의 영향력은 언제나 외국인 대비 좀 낮은 수준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예, 때문에 예. 기관에 대한 뭔가 이제 매매 패턴들을 가지고 종목들을 뽑아낸다 그리고 섹터군들을 뽑아낸다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짧은 스토리를 가지고 매매를 할 수밖에 예.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현 시점에서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하는 업종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외국인들하고는 좀 배치되는 업종들을 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예. 화학 관련된 종목군들, 비철, 건설 쪽으로 낙폭과대 업종을 위주로 해서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관 같은 경우는 추세 추정에 대한 매매보다는 단기의 모멘텀에 좀 치중을 하고 정부 정책 그리고 각국의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매매하는 특징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지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으니까 기관 쪽에 대한 수급이 전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좀 짧은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좀 제고를 하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30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FOMC 의사록 오늘 밤이죠. 공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데
통상 경기 침체 기간에는 이제 고환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시대 이 투자 판단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1,300원대가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환율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 자체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1,300원대면 너무나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뭔가 이제 워낙 강세 쪽으로 잘 전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환율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자체가 단순하게 미국과 우리나라만의 구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 자체의 뭐 보유 비중 자체가 거의 뭐 유로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유로 쪽 같은 경우는 지금 CPI가 아직도 높은 상태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피크 아웃에 대한 스토리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예. 유럽 쪽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찾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당분간 달러 인덱스에 대한 강세 요인들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 국내 원달러 환율 자체도 강세로 전환되기에는 다소 조금 불분명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미국의 수요 둔화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달러 가치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뭐 긍정적인 요소로서 대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 자체가 단기적인 시점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수출 둔화 이런 부분들이 작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 둔화가 이루어지다 보니 기업 가치에 대한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환율만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을 너무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앞서 언급드렸던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 그리고 기업에 대한 평가 흐름들 모멘텀적인 부분들을 작용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오늘 개최한 종목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네,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추이 자체는 너무나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7월 달 저점이 98,000원이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격 자체가 129,000원이니까 지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훌륭한 주가 상승 그렇죠. 흐름들을 예.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퍼 자체는 상당히 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에 대한 리바운딩이 좀 빠르게 진행되는 요인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대 오토에버의 전방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기아차에 대한 하반기 실적 개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분들이 해소가 이루어지면서 생산량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현대 오토에버가 생산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도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현대 오토에버가 진행을 시키고 있는 커넥트카에 대한 이제 구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성장 부분들이 증가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뭐 단기간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예. 추세 자체는 거슬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하반기에 신차를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 3가 지금 탑재가 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현대 오토에버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력 자체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와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EV 신공장이 지속적으로 좀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뿐만 아니고 국내에서도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현대기아차의 공장 증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공장 내에서의 스마트 팩토리 예. 증설까지도 현대 오토에버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매출액 부분들도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전히 앞서 언급드렸던 성장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예. 뭐 단지 뭐 오늘자의 마이너스 5%에 대해서 뭐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기보다는 현대 오토에버가 향후에 보여줄 수 있는 성장성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모빌리티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에서 그리고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아닌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30 종목 캐치예요. 오늘은 최영동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